두 번째로는 우리 이석기 박사님께서 보면은 그 부문별 시장화 실태 그리고 그 배경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혹은 시장화라 그러면 계획 경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 그래서 뭐 비공식 경제 혹은 2차 경제 또는 암시장 뭐 그런 식으로 통상 개념화하고 바라봤습니다. 말하자면 계획경제라는 틀이 있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인가라는 의미로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 시장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게 본래적인 의미, 뭐 보통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주고받는 것,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사회주의 경제에 대입시키면 국가가 배급을 하거나 혹은 뭐 기업이 공급하는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는 형태로 어떤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것을 시장 혹은 시장화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을 텐데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비공식 경제 혹은 뭐 암시장으로 불법적인 경제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상황은 지나갔다. 정부 자체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시장경제 행위를 광범위하게 하는 상태에서 시장을 비공식 경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러면 그 국가에서 배급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 그리고 시장화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어떤 그 자원이 배분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시장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시장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부문별 시장화를 본 것은 이걸 쪼개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것을 부분별로 또 쪼개보면은 굉장히 시장화 진행되는 양태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소비재나 서비스 부분, 말하자면 우리가 최종 소비라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경쟁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소비 부분은 시장화가 매우 많이 진행되었고 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화는 이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관련된 시장화는 또 중간 정도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진도가 매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소비재 부분하고 뭐 자산 그리고 어떤 생산 요소에 관한 시장화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차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경제의 성장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구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서 북한 시장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보면 우선 뭐 소비재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일단 식량, 나름대로 조금 배급이 되는 식량이나 혹은 뭐 선물과 같은 형태로 배급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소비재는 다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종합시장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도 됐고 혹은 뭐 평양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도 그렇고 혹은 평양에 어떤 100m 단위를 하나씩 다 있는 상점도 다 시장 거래가 무슨 말씀이면 거기에서는 국정 가격으로 국가가 배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가격을 통해서 주민들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뭐 당간부 혹은 뭐 돈 많은 주민들도 다 시장에서 소비재를 구매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주로 종합시장에서 소비재를 구매하지만 어떤 그 엘리트 계급 혹은 지배 계급은 종합시장과 함께 근데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마켓과 같은 데서 소비재를 구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 모든 주민들이 생활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비재 가격의 자유화는 뭐 그냥 신압으로 다 이루어졌다.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국정 가격이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생필품을 살 때는 소비재를 살 때는 시장 가격으로 다 소비재를 사기 때문에 소비재 가격의 그 통제, 국정 가격은 소비재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거의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부분인데요.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서비스는 다 국가의 영역이었습니다. 뭐 국방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예컨대 뭐 임용이라든지 뭐 운수라든지 뭐 식당, 이 모든 서비스가 국가 서비스로 공급되었었는데, 이 국가 서비스가 90년대 북한 경제의 몰락과 함께 국가 그 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매우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이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생기면서 서비스 시장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국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의료, 교육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서비스 부분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서비스가 조금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운수 서비스 같은 경우, 북한에는 주로 과거에는 철도가 모든 운수를 책임졌지만,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철도가 한때 북한이 전력이 남아 돌던 시절에 전철화로 굉장히 빨리 진행시켜서 전기가 없으면 북한의 철도가 잘 안 돌아가는데, 전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북한의 철도의 공급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주민의 수요 혹은 시장을 위한 어떤 그 유통 수요를 북한의 철도가 공급을 못 해주고, 그럼에 따라서 도로 서비스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점차 이렇게 그 민간에 의한 어떤 그 도로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가, 예를 들어서 평성이라든지 신의주, 해주, 저 동쪽의 청진, 이런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중간되는 도시들까지도 일종의 시외버스망이 구축이 되었다. 물론 우리처럼 그렇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평성의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평성에서 예를 들어 신의주까지 가고자 하면 평성의 어느 지역에 가면 돈을 얼마를 내면 대략 몇 시간 걸려서 평성까지 간다라는 노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 노선이라는 것이 시외버스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외버스망이라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를 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시외버스망이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개인이 AS를 한다는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그 식당, 그리고 개별 상점들 같은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다 여전히 국가기관의 형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개인이 어떤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그 많은 상점들이 사실상 개인이 거의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렇고, 이 북한의 서비스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무선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북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가 북한이 그 오라스콤사라는 해외 자본과 합작을 통해서 독점 이제 무선통신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데, 이 서비스도 과거처럼 서비스가 배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누구든 사실은 돈과 의사만 있으면 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선통신 서비스도 시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무선통신 시장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시장입니다. 물론 그 국가가 이렇게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된 1차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 서비스는 소비전의 서비스하고는 다른 어떤 그 자산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기존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부동산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국가가 그 부동산 그 주택을 공급을 잘 못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가 공급하는 의무를 점차 기관에게 넘기고, 그리고 기관이 스스로 그 주택을 지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민간 자본이 주도가 되어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도 예를 들어서 시장과의 거리라든지 상하수도망의 완비 정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주택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태로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와 달라서 여전히 부동산의 어떤 거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그 거래는 소위 말해서 입사점,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이라는 입사증을 편법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로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장 가서 돈만 지급하면 소비재를 사거나 혹은 서비스를 사는 것하고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 지위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지위가 여전히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이 방식, 현재의 방식에 하에서는 민간 자본이 부동산을 건설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생산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 정부로서도 이 부분,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해서 민간이 건설을 해서 판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일부 어떤 분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일리 NK 보도긴 하지만 예컨대 평양 10만 호 건설에 짓다가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자본을 들여서 완공을 하면 그렇게 팔아서 그것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분명히 기존의 입사증 갖고는 다른 형태의 소위 소유권을 배분 것과 부여해야만 투자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소위 그 중간 형태의 자산에 관해서도 소유제도의 변화의 가능성이 지금 타진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성 같은 지역에서는 일부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소비재나 다른 것보다는 제약이 많기는 하지만 북한의 국영기업들이 다른 국영기업들로부터 어떤 그 생산을 위한 중간재를 조달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 시장을 통해서 이때 시장은 뭐 장마당 같은 유형 시장이 아니라 기업 간에 어차피 A라는 공장이 B라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C라는 원자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원자재가 오늘 올 수 있는 공장은 딱 D라는 공장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오는 형태가 계획에 의해서 국정 가격으로 오느냐 아니면 시장 가격을 주고 사오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점차 최근에는 이런 그 사오는 거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금융과 사적 노동시장인데 이 시장 경제가 이제 확장됨에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어떤 그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화가 진전되고 대무역이 진전됨에 따라서 자금을 확보한 개인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북한에 있고 어떤 공식적인 금융기관은 이런 그 상업은행의 기본적인 기능이 대다수의 여러 명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저축이라는 형태로 모아서 어떤 자금이 필요한 어떤 개인들에게 배분해주는 그럼에 따라서 개인과 어떤 기업이 직접 할 수 없는 거래를 중개하는 데 자금 중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자금 중개 기능을 하는 것이 상업은행인데 이 자금 중개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는 상업은행도 만들긴 했지만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적 금융을 소위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위 전출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빌려주는 형태로 사금융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그 당국이 소비재가 거래되는 것하고 어떤 그 돈이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가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통제를 안 하지만 돈이 거래되는 것 말하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자본이 그 지배하는 세상이 자본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소위 이윤을 얻는 것도 화폐가 자본이기 때문에 이 화폐가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금융이 수요와 공급의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이 사금융이 어떤 그 생산을 자극할 정도로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는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농촌에서 고리대를 한다거나 혹은 사금융이 어떤 뭐 상인이나 혹은 뭐 여전히 뭐 기업에도 투자가 되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금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략 한 사람의 어떤 돈주가 이 돈을 빌려주고 하는 사람의 상대가 10명 안팎이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아는 인너스클 내에서만 그 어떤 그 자금을 주고받지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주고받지는 않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정부가 사금융을 통제하고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신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은 발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금융이 일단은 그 소비재나 부동산보다는 느리게, 물론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느리게 발달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국영기업들이 뭐 제대로 돌아가는 국영기업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업 상태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은 많이 있죠. 그리고 시장이 늘어나고 상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기 노동이나 혹은 자기 가족 노동만 가지고는 부족한 어떤 그 노동력의 수요가 생겨서 수요와 공급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전히 북한이 매우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노동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의 형태가 아닌 뭐 개인이 뭐 어디 뭐 누구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하루 일 해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평성에 있는 사적인 기업이 그 뭐 봉제 공장을 차려서 옷을 만드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몇 달씩 고용하는 형태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위 사금융과 사적 노동시장이 발달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생산 요소에 관한 시장을 여전히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서 발생한 수요가 이 소위 북한 기업의 생산 확대로는 지금 더디게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시장 확대가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한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북한 시장의 배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계획경제 약화고 이 시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계획경제 약화와 함께 대무역의 확대, 그러니까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대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업 행위들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이 북한 시장을 촉진시켰다고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북한 시장의 촉진 요인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특히 북한 시장을 최근에 발달시키는 첫 번째는 약간 과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도적 타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전히 북한에서는 개인이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개인 수요는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외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데 수요는 생기고 있고 또 뭐 시외버스를 중국에서 중고버스를 사와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개인이 시외버스를 영업을 할 수 있는, 허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냐 그러면 국가기관 소속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의주 인문위원회 뭐 운수사업부라는 형태로 개인이 자기 서비스 그 버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관 소속으로 시외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종의 법적인 어떤 보호는 되는 형태고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니까 법적인 보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은 그 능력 있는 개인은 시외버스라는 영업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한편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그 국가기관 소속의 틀을 씌워줌에 따라서 뭐 안정적으로 소위 국가가 투자해야 될 시외버스망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외버스망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 시외버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소득 중의 일부를 국가가 수취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 국가와 개인 간의 일종의 타협이 일어납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형태도 일종의 제도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법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모든 개별 상점들이 다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평양에 있는 그 많은 상점들 다 따지고 보면 무슨 기관의 뭐 직매점 무슨 기관의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저기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판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팔고 하는 건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 소속의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국가 시장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협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타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계층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종합시장에서 돈 버는 상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평양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 모든 상점들에서 돈을 버는 주민들도 일종의 그 체제로부터 그렇게 이반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제 세력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촉진 요인은 국가나 공공 부문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시장을 아예 만들어서 독점 공급자가 되긴 하고 고려링크가 또 하나는 이 고려링크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중국에서 싼 휴대폰을 사와서 비싸게 팔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예 시장을 만들어내고 창출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발전되는데 이 무선통신뿐만 아니라 예컨대 백화점이라든지 슈퍼마켓 뭐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직접 하거나 혹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유통망을 현대적 유통망을 만들고 이 현대적 유통망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게 함으로써 시장이 발전시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목적은 돈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노동자의 성격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서비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월급 받던 노동자들인데 지금은 국가에게 일정 정도의 어떤 그 계획치만 내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일종의 노동자와 사업자의 중간 정도 되는 형태로 발전되면서 서비스 부분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화의 한계는 뭐 북한의 시장화가 결국은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본 소득으로 생활하기 위한 소비재를 구매하는 어떤 원천이기도 하지만 이 북한의 어떤 시장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이라든지 노동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있어서 어떤 생산 부분의 시장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일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를 볼 때 특히 이 부분 예를 특히 모상공 조치가 되었던 6.28 조치가 되었던 어떤 조치들이 의미를 가지려 그러면 요 두 부분 어떤 금융 부분하고 노동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나 어떤 민간 부분에 쌓여 있는 화폐 자본을 어떤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생산 자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공식적인 루트든 혹은 비공식적인 루트든 북한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마 북한의 개혁의 아마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북한의 시장화를 계속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북한의 시장화를 계속 바라보는데 현재 북한에 진행된 이런 형태의 시장화는 체제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장화는 결국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나지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장화는 북한 정권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의 어떤 국가 장악 능력을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시장화라고 볼 때는 어떤 체제의 흔들림이나 붕괴 혹은 체제 전환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정대시키는 그리고 북한 경제를 어떤 그 성장시키는 측면에서 시장화를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